안녕하세요. 서머피셔 GSG TSS에서 CE와 HID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현입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새로 출시된 식스튜디오 플렉스와 주요 CE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식스튜디오 플렉스를 포함해 자사의 모든 CE 기기는 염기 서열을 확인하는 생어 시퀀싱과 절편의 길이를 확인하는 프래그먼트 분석이 모두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사 CE 기기의 역사입니다. 2009년 3500, 2017년 식스튜디오가 출시되었고 2019년에 373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식스튜디오 플렉스가 작년에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CE 기기를 정리한 표입니다. 성능에 크게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모세관 수에 따라 4개, 8개 24개, 48개 96개로 스루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스튜디오는 대학 실험실이나 소규모 연구실, 그리고 대형 장비의 백업 장비로 주로 사용되고 3500은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골드 스탠다드로 병원, 국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개 캐필러리로 16개의 플레이트를 처리 가능한 3730은 주로 대량의 샘플을 단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스튜디오 플렉스 기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스튜디오 플렉스는 8개, 24개의 캐필러리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3500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3500보다 컴팩트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실험실 혹은 검사실 내에 연구자의 실험 경험의 편차가 크더라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저 편의성을 고려해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장비입니다. 3500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식스튜디오 플렉스는 스탠드얼론 장비라는 점입니다.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고 터치 스크린 화면이 있어 컴퓨터에 연결 없어도 기기를 켜고 실험을 진행하시고 기기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터치 스크린 화면을 통해 메인터넌스 방법에 대한 영상 시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기의 메인터넌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유저도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하실 수 있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토 칼리브레이션이 적용되어 처음 기기 설치 시 형광에 대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셨다면 이후 캐필러리 교체 시마다 다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500과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샘플 드러워입니다. 3500은 캐필러리가 있는 오븐 부분과 샘플러가 함께 있어서 실험하는 도중에 기기의 도어를 열 수가 없었고 플레이트도 2개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스튜디오 플렉스는 4개의 플레이트까지 들어가는 서랍이 있고 인젝션하는 몇 초를 제외하고는 이 서랍이 잠기지 않아서 연속해서 플레이트를 로딩하시거나 실험 스케줄에 따라서 실험 예정인 플레이트를 제거하시고 다른 플레이트를 장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의 유저가 함께 실험을 진행하는 것도 편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랍이 잠겨 있는지 여부는 터치 스크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샘플의 경우 실험 순서의 변경도 가능하고 플레이트 리테이너를 새로 고안해 유저가 별도로 플레이트 이름을 지정하지 않아도 플레이트의 바코드를 인식해서 이 바코드 번호로 결과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식스튜디오 플렉스는 3500의 폴리머와 버퍼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500용으로 미리 구매해 두신 폴리머와 버퍼가 있는 유저분이시라면 식스튜디오 플렉스용의 폴리머와 버퍼를 새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3500과 호환되지 않은 소모품은 바로 이 캐필러리입니다. 3500의 캐필러리를 교체해 본 경험이 있으신 유저분들이라면 그런 불편했던 의견을 종합해서 새로 고안한 캐필러리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디텍션 윈도우 부분이 견고하게 제작되어서 교체 시 조심스럽게 장착해야 했던 부분들이 그냥 자리에 놓기만 해도 알아서 디텍션 윈도우에 맞춰지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클릭 앤 슬라이드 탭이라고 마치 볼펜처럼 딸깍 눌러서 잠갔다 열었다 하실 수 있어 교체 시 폴리머 펌프 부분을 앞으로 당겨 빼셔야 하는 과정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캐필러리의 보관도 보다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씩스튜디오는 랜선, 와이파이, USB 포트, 림스를 모두 이용하여 연결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서모 커넥트와 호환이 가능하고 알렉사 음성 명령을 통해 핸즈프리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기기 내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커넥트 플랫폼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자면 아마존 웹 서비스 인프라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기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디에서나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기의 런 프로토콜을 설정하고 실험을 시작하는 것부터 기기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 데이터에 접근하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웹 베이스 소프트웨어에서 분석도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기기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서부터 실험 프로토콜도 공유할 수 있고 공동 연구자들과 협업하여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기와 실험실을 연결하는 것에서 보안 시스템을 살펴보고 해결하기 위해 IT 부서와 직접 연결되는 IT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머 커넥트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커넥트 앱에 있는 이러한 모듈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험을 진행하시면 별다른 조작 없이도 커넥트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익스포트되고 분석이 끝나면 유저에게 알람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현재 커넥트 플랫폼을 이용해서 분석 가능한 모듈은 이 5개 소프트웨어입니다. 초록색 모듈은 염기서열 분석법, 하늘색 모듈은 절편 분석법을 이용합니다. 염기서열의 퀄리티 체크, 뮤테이션 분석, NGS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한 모듈이 있고 절편 분석의 픽을 확인하고 현미 부수체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는 기기에 샘플 플레이트만 장착한다면 이후에는 실험실에 있지 않으셔도 런 프로토콜을 설정하고 기기의 런을 실행할 수 있고 데이터가 생성 그리고 분석될 때 알림을 받고 이후 결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씩스튜디오 플렉스는 원격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합니다. 몇 시간 만에 원격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헬프 및 리모트 서포트 디지털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워 서비스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엔지니어가 미리 문제를 원격으로 진단하여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갖추고 유저에게 방문하기 때문에 장비를 보다 신속하게 수리하여 가동할 수 있게 합니다. 스마트 헬프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기에서 직접 로그를 쉽게 공유하고 파일을 실행할 수 있으며 원격 지원 로그미인 구조를 사용하여 기술 지원팀과 안전한 실시간 오디오와 비디오 협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CE 기기를 활용하는 최근 트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사의 CE 기기는 모두 생어 시퀀싱과 절편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염기서열 분석은 드노보 시퀀싱, 미토콘드리아 시퀀싱 같은 뮤테이션 디텍션을 위한 타깃 시퀀싱 이외에도 NGS 데이터 컨펌, 플라스미드 확인, 진 에디팅 컨펌 등을 주로 진행하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변이들의 염기서열 지도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mRNA 백신의 QC나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미생물과 곰팡이 동정에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결편 분석은 주로 제네틱 마커를 사용해서 사람, 동물, 그리고 식물의 개체 식별에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사람 개체 식별에서 착안한 세포주 동일성 방법에도 활용되고 있고, 병원에서는 이러한 마커의 불안정성을 검사해 면역 항암제 처방 여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중에서 진 에디팅 컨퍼메이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전자 편집 컨셉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그림입니다. 유전체에서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한 후 해당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면 두 가닥 모두가 잘리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정상적인 세포 수리 과정인 DNA 리페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로 이어붙이게 되면 잘린 유전자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넉아웃이 되고, 잘못된 유전자를 수정하거나 유용한 다른 유전자를 추가해서 치환해서 붙이게 되면 넉인 모델이 됩니다. 유전자 편집이 잘 되었는지 검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스크리닝은 풀 스크리닝으로 한 번에 여러 개 편집된 세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넉인, 넉아웃 모델이 모두 스크리닝되고 10개의 진의 편집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리닝의 목적은 주로 세포의 풀을 선별하고 예상과 다르게 편집된 세포를 확인하여 빠르게 가이드 RNA를 재디자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컨더리 스크리닝은 앞서 프라이머리 스크리닝으로 선별된 풀 중에서도 넉인만 검증하는 스크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집이 잘 되었는지를 더너의 DNA와 맞춰주는 스크리닝입니다. 유전자 편집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2019년 자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전자 편집 고객의 약 50%가 형광현미경, 유세포 분석 또는 웨스턴 블럿과 같은 표현형 또는 단백질 판독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50%의 고객이 생어 시퀀싱, NGS, PCR 또는 T7E1 클레비지 분석과 같은 표현형 분석 전에 특정 유형의 유전형 스크리닝을 수행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용자 연구에 따르면 고객은 생어 시퀀싱으로 편집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는 분석이 복잡하고 측정 가능한 표현형에 대한 중간 단계로만 인식되기 때문에 이 중 25%의 고객만이 생어 방법을 이용해 유전자 편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자사는 식스크리너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앱을 구축하여 생어 시퀀싱을 사용하여 유전자 편집을 확인하는 데이터 분석 작업의 복잡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유전형 확인 방식을 건너뛰시고 표현형 분석만 수행하시는 고객은 표현형 확인 전에 쉽고 빠르게 유전형적으로 검증하실 수 있고, 이미 유전형 확인을 수행하시고 계신 고객께서는 생어 시퀀싱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유전자 편집 검증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험 방법은 기존 염기서열 분석법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식스크리너 진 에딧 컨퍼메이션 앱을 사용하면 크리스퍼 편집을 빠르고 확실하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시 소프트웨어에 컨트롤 DNA 정보를 넣어서 결과 시퀀스와 비교하여 편집 효율성, 프레임 이동 비율, 인델 빈도까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넉인 모델의 도너 DNA와 컨트롤 DNA 염기서열의 얼라인먼트도 가능합니다. 식스크리너의 결과 리포트입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96외를 그대로 결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외를 클릭하시면 얼마나 편집이 잘 되었는지를 수치적으로 나타내고 실제 염기서열 분석 결과도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녹색 웰은 성공적인 편집, 파란색 웰은 시퀀싱 추적의 유관 검사가 권장됨을 나타내고, 회색 웰은 와일드 타입, 컨트롤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색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절편 분석입니다. 절편 분석은 주로 STR 혹은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라고 하는 마커를 사용합니다. 이 제네틱 마커를 이용하여 법의학에서는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DNA 샘플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NA 프로파일과 일치시키거나 대규모 재해 현장에서 수집한 DNA를 잠재적인 친척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세포주 동일성 검사에서는 세포의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정상 샘플과 질병 샘플의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프로파일을 비교해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MSI 키트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MSI는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스테이블빌리티의 약자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MSI를 일으키는 뮤테이셔널 프로세스는 바로 DNA 레플리케이션 시 일어나는 슬리피지 뮤테이션입니다. DNA 복제 시 템플레이트에 짧은 서열의 반복이 있는 지점에서 DNA 폴리머라제가 미끄러지는 현상인데,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는 반복 서열이기 때문에 새로 합성되는 서열의 일부분이 루프 아웃 되더라도 상보 서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오류의 상당 부분이 DNA 중합효소의 교정 기능에 의해 보정이 됩니다. DNA 복제 과정 후에도 교정되지 않은 미스매치 결합을 인식하고 수리하는 회복 기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진핵생물에서는 미스매치 회복 과정이 세포 주기 정지 및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스매치 회복 기작은 DNA가 심하게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여 해당 세포가 암세포 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스매치 회복 기작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TTT가 루프 아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 기작이 일어나지 않고 더블 스트랜드 페어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서열이 사멸하지 않고 복제되어 쌓이게 되는 현상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MSI 하이는 린치 신드롬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염색체 우성 질환으로 대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의 암을 발생시킵니다. 주로 DNA 미스매치 회복에 관여하는 단백질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의 약 70에서 80%에서 대장암이 발생하고 자궁내막, 난소, 위, 소장, 간담도, 뇌, 피부 등에서 발생하는 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대장암과 관련한 린치 신드롬을 판정하는 데에서 면역항암제 처방을 위한 진단법으로서의 MSI 검사로 활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역항암제는 환자의 몸속 면역체계를 활용해 항암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생존 기간도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마크 MSI 어세이라는 확장된 13개 MSI 마커를 분석할 수 있는 키트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비교하셔야 했다면 트루마크는 정상 조직이 없어도 검사가 무방합니다. 트루마크 MSI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MSI가 하이인지 로우인지 스테이블한지를 컬링해주고 총 검사 시간이 4시간 이내, 핸즈온 타임도 30분 이내로 빠르고 쉽게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DNA 양은 2나노그램입니다. 트루마크 MSI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MSI의 스테이블 여부를 컬링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위가 튜머, 아래가 노멀 샘플입니다. 튜머 결과를 보시면 정상과 비교했을 때
N-3 위치에 픽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마커별로 언스테이블인지 스테이블인지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13개의 MSI 마커와 2개의 개인 식별 마커까지 총 15개의 마커의 데이터를 한눈에 보여주는 결과지가 최종적으로 리포트되게 됩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오늘의 주인공인 식스튜디오 플렉스를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기의 장점을 정리하자면 기대하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샘플의 추가와 제거가 용이해 실험 스케줄의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모세관을 새로 고안하고 이외의 시약들은 기존 3500 기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 편리성을 높였으며 실험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주는 기기입니다. 식스튜디오 플렉스에 대해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